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장외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당대표의 리더십, 여기에 우려를 표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장 대표 거취 논란은 한 달 반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 공원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장 대표는 지도부만 착용하던 참정권 수호 배지도 109명 의원 전원에게 배부했습니다. 장외투쟁을 두고 당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히려 참여를 독려한 건데 절반 이상이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현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현장으로 다니는 게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 조직 정비를 내세워서 이 중에는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도 있다고 그래요. 징계 카드도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을 끌 거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 대표가 내년 2월에 전당대회 임기 2년짜리 대표에 당선이 돼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려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지 가능성은 어떤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뭐 이런 부분들이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장외에서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관적이라는 것이 제 솔직한 평가인데요. 사실 뭐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그러니까 투표 용지 훼손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에 대한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2030의 그러니까 분노 그리고 또 이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표 무당층표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느냐를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지금 당원들도 새로운 또 전당대회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냉철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특히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운 듯한 장동혁 대표의 시선에 그러니까 이 이제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일종의 뭐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뜨거운 것을 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에서는 절반의 성공은 했지만 말 그대로 절반은 실패를 했던 것이고요. 수도권 아예 완패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면 2028년 총선과 그러니까 30년 대선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일종의 자가당착이죠. 지금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얽매여 가지고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점을 항상 지적해왔던 국민의힘인데 그런 부분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대규모로 받고 있는 이 공당의 입장에서 당원들의 마음만 그런 것만 지향한다는 것 자체도 자가당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의 그런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이 시나리오가 저는 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차 교수님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장동혁 대표 사퇴 공방이 지금 사실 당내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어요. 반 장동혁 측이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쳤다. 총대 맬 사람도 없고 의원 내에서도 이 얘기를 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도 있는데 김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힘이 과연 당내에 있는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당의 쇄신이 필요하고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지만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처럼 최고위원들의 줄사태를 통해서 거칠게 지도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방식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국민의힘이 하나의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참정권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부동산 문제점, 그리고 또 주식의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 개인의 문제죠.
한동훈 후보의 의원의 복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도리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과연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도리어 어떻게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당내 이론이 커지면서 결국은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네. 한동훈 후보에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정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의 야당으로서 해야 될 본연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 급반등했던 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시면요. 그래픽 한번 올려봐 주시죠. 지난 17일 발표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26%를 기록을 했고요. 20% 중반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1야당에게 유리한 이슈들 그 주변에 많은 이런 상황인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실망감이 반영이 된 건지 저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실망감이 반영된 겁니다. 네.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분명히 지방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심지어는 PK 지역에서도. 그런데 수도권의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은 누가 봐도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죄송합니다. 예. 무소속 후보, 그다음에 평택을 이런 곳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보수 재건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점수를 다 까먹은 거죠.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로 주저앉았다라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차 교수님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면 교정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 시절에 예.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게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줄줄이 사퇴하면서 그 체제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당시 총선 2012년에 그리고 그 다음엔가 대선에 모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주로 이제 지도부를 구성했겠지만 이때의 전제가 뭐였냐면 당시 친이계, 그 당시 정도원 의원도 생존해 있을 때인데요. 그 친이계가 상당한 물밑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뭉쳤느냐? 당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총선도 이겨야 되고 대선도 이기려면은 자기네들이 표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게 당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동력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 손에는 뭘 묻히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중도 확장이 가능한가. 지금 그 당의 혁신이나 보수 재건의 목표는 무엇이라야 되느냐. 예. 누구를 중심으로 한 권력 장악이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 있을 선거에 승리해야 되고 그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가 확장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것을 위한 혁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예. 이 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주적해 주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장동혁 체제가 지금 계속 유지되면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일단 아니에요? 뭐 지금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장동혁 체제가 지속되는 한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앞서 뭐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뭐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이제 저항의 그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저는 내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리가 사실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7명 중에서 4명만 사퇴하면 그 뭐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양양자 최고하고 우재준 최고는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이제 물러날 지금 그러니까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네. 딱 고리는 지금 나머지 두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신동욱 의원. 최고위원인 것 같아요. 예. 신동욱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의 그러한 그러니까 주류들의 그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예. 민심을 상당히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신동욱 최고가 만약에 생각이 만약에 바뀌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김재원 최고인데 김재원 최고는 아마 대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 변곡점이 엄청 멀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예. 네. 짧게, 짧게. 예. 예. 한동훈 무소속 후보 있잖아요. 지금 안에서 복당을 이제 반대한다고 하는데 또 친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는 뭐 중도 확장 또 그 지지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부자들도 설득하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포용과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지금 시급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복당이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예. 도움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단 이례적인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복귀하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설득 이것이 안에서도 그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예.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